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국방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 이게 그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오판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학교 신설이요? 예. 수요죠. 수요 측정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학생 수라든지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게 뭐 최근 그 한 10년 사이에 네. 그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그 인구 변동의 요소를 감안해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원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그 예산의 낭비, 네네. 또 뭐 이후에 시설을 져놓고 학교를 져놓고 안정된 공실률, 뭐 공전,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정책을 대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선 학급별로 34명 되고 최소한 그 학급 수가 30학급 정도 돼야지 학교를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설 학교 부지, 예정지에서 한 2km 이내에 그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만한 그 기존 학교가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 고려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설하고도 5년 후에 최소 26학급 이상이 유지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이른바 그 중앙투용자 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제 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제 지역구에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꼭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겠다 싶어서 지적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학급당 34명 내지는 뭐 최소 학급 30학급 이런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요. 이른바 학생 유발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개 0.2에서 0.25 정도로 측정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최소 3,000세대에서 4,000세대 정도가 될 경우에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말하자면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개 70% 가까운 100명 중에 100가구 중에 70가구 정도가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학생 유발률이 0.2에서 0.25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0.45에서 0.5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증폭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특수한 사례를 감안하지 않고 서류로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자녀 가구 이런 데를 보금자리에 우선 입주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생 유발률이 0.45, 0.5 이렇게 다른 데보다 2배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대 수가 1,500세대, 1,800세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탈락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보금자리나 특히 뭐 임대 아파트 이런 것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일반적인 학생 유발률이 0.2나 0.25 이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주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년층, 장년층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0.2나 0.25에 못 미쳐가지고 학교의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좋은데 특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오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를 짓지 못하는 사례로 그냥 탈락해 버리거든요. 네.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메모를 했으니까 예. 또 보충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까지 있으면은 그 점도 감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컨대 반경 2km 이내에 기존 학교가 있어서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근 학교가 있어요. 2km 이내에. 근데 이제 새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교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미 5층 정도로 지어가지고 더 위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두 학교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있고 그런데요. 만약에 이걸 20학급 내지 30학급을 더 지면은 막 70학급, 80학급이 돼가지고 네. 과밀학교고 과대학교가 됩니다, 이제.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감안하지 않으면 반경 2km 이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안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요. 학교를 지어놓고도 5년 이후에 최소 26학급은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5년 후에 학생 숫자가 줄어들겠죠. 줄어들 수 있죠. 그냥 지금은 보금자리에 다자녀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여도 5년 후에는 26학급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전세 같은 경우가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나 장기 전세주택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득이 오르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보금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시 떠난 자리에 다시 입주자를 받아도 다자녀 가구를 우선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6가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단 말이에요. 26가구 이상, 30가구 이렇게 계속 26학급 이상, 30학급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류 심사에서 그냥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안 된다 하고 탈락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는 한, 그 지역 특성을 제대로 알고 하지 않는 한, 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중앙투영제 심사 과정에서 그냥 탈락해서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학교 수요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는 원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 지역만의 사안이 아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보완해서 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 기재부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정밀하게 보지 않고선 획일적으로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기재부도 감안하시고 교육부 총리도 그렇게 감안해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더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중앙에서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전기요금을 내서 내려보내면은 그것을 학교 운영비 전체에 포함돼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쓰다 보니까 다 못 쓰고 여러 가지 격차가 생겨가지고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네. 가서 저 현장 다녀보셔서 아시겠고 또 오랫동안 교육위원회도 하셨고 교육부 장관 하시고 계시니까 아실 텐데 비싸서 못 쓰는 거죠. 더우면 더운 대로 에어컨 못 틀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난방이 못 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내려보내면은 급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를 전기세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 전용을 하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기본 입장입니다. 일반 주택용, 일반용 상가용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도 주택용 수준으로라도 좀 인하하고 비율에 있어서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절대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교육용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 수준으로 이렇게 대폭 인하하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4년에 예결위할 때 그 주장에서 2005년에 한 15% 정도 네, 이렇게 삭감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 미흡하고 또 네네 네.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국회와 여러 양당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적 어떤 예산이라도 좀 만들자 그런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산자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그쪽이 완고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지금 10여 년을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네,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이영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 달서구월 출신의 윤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